여러분, K-드라마나 K-팝 가사에서 보는 정말 세련되고 예쁜 우리 글자, 한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그 뒤에는요, 우리말을 지키기 위한 정말 벼랑 끝 같은 위기 속에서 싸워온 사람들의 치열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그냥 딱딱한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이건 바로 모든 것을 빼앗길 뻔한 시대에 언어를 무기 삼아 저항했던 사람들의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점, 갈등의 핵심부터 한번 보시죠. 20세기 초, 일제강점기에 우리말은 사라질 위기에 처합니다. 일본이 자신들의 언어인 일본어를 공식 국어로 지정하면서 우리말은 조선어라는 이름으로 격화됐거든요. 말 그대로 2등 언어로 밀려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바로 그 격동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건 1894년 가보개혁에서 시작됩니다. 공생문서에 한글을 쓰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1907년에 정부 주도로 국문연구소라는 걸 만들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1910년,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말은 국어의 지위를 잃고 1930년대가 되면 일본이 아예 우리말을 없애버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말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던 꿈이 이제는 우리말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생존투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게 절망적으로 보일 때 희망의 불씨를 지핀 선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변화의 한 가운데에 바로 이 독립신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순 한글로만 만들어진 신문인데요. 놀라운 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쓰는 띄어쓰기 있잖아요. 이게 바로 독립신문에서 처음 시도했던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창간사를 보면 그 목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려운 한자를 아는 소수의 지식인만이 아니라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를 얻고 세상을 알게 하겠다는 거였죠. 이게 바로 언어를 통한 민중계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뜻밖의 조력자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었어요. 물론 이분들이 우리말을 지키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자신들의 선교 활동을 좀 더 쉽게 하려고 한국어 문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한 건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초기 한국어 연구에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준 거죠. 자, 이렇게 흩어져 있던 여러 노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이걸 과학적인 학문으로 만든 결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이분에게 언어라는 건요, 그냥 의사소통 수단 그 이상이었어요. 제대로 된, 통일된 언어야말로 한 나라가 독립적인 근대 국가로 서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초석이라고 굳게 믿으셨던 분입니다. 주시경 선생의 위대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 학문이 제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져서 더 발전했다는 점이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흔히 품사라고 부르는 것들을 정리한 건데요. 스승의 이론을 제자인 김두봉이 임씨, 움씨처럼 예쁜 순 우리말 용어를 써가며 더 다듬고 발전시킨 흔적이 보이죠. 정말 살아있는 학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에겐 평생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말의 모든 것을 담은 큰 사전을 만드는 거였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고 그 무거운 사명은 이제 고스란히 제자들의 어깨 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말 사전을 만들기 위한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밀 작전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마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 말모이를 통해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영화였죠. 그런데 여러분, 스크린 뒤에 숨겨진 실제 역사는요, 영화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위험했습니다. 영화도 물론 대단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절박했어요. 조선어학회가 실제로 수행했던 이 임무는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이 쓴 방법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무슨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전국의 평범한 사람들, 학생, 교사, 상인, 심지어 기생까지 모두가 비밀 요원이 된 거예요. 몰래 자기 지역 사투리를 적어서 보내고 단어 카드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붙이고 그렇게 식민 당국의 눈을 피해서 한 글자 우리말을 모았던 겁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비밀 작전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942년, 결국 그들은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그들이 체포된 뒤에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원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우리가 조선어학회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일로 30명이 넘는 악자들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윤재, 한징 두 분의 선생은 그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옥중에서 순국하셨습니다. 우리말을 지키려다 목숨까지 바치신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평생에 담긴 그 엄청난 양의 사전 원고는 일본 경찰에게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모두가 이제는 끝났다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해반이 되고 난 직후인 1945년 9월, 서울의 한 경찰서 창고에서 폐기되기 직전에 그 원고 뭉치가 발견된 거예요. 이건 그냥 원고가 다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 민족의 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학자들은요, 이 원고를 보자마자 바로 다시 일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7년에 조선말 큰 사전 첫 번째 권이 세상에 나오게 되죠. 바로 이 사전이 지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전 세계 K 콘텐츠에서 울려 퍼지는 바로 그 표준 한국어의 굳건한 기반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한글 수호자들의 이야기는요, 그냥 과거의 어떤 사건으로만 남아선 안 될 것 같아요. 언어라는 게 단순히 말을 하고 글을 쓰는 도구가 아니라 그 민족의 정신,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니까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